안녕하세요, 앙크입니다. 이거 진짜 만들고 싶었는데 드디어 올라오게 됐습니다. 제 분석 영상이 그렇듯 알론소가 첼시에서 어떤 전술을 쓸 거고 그 선수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그에 따른 기대되는 점, 우려되는 점을 보겠지만 초장부터 초치기는 싫으니까 왜 잘 돌아갈지 그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자, 일단 포메이션을 보면서 선수들이 어떨지 또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떻게 채워나갈지 한번 보죠. 사실 사비 알론소가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건 유연성입니다. 투엘 감독이나 에메리 감독처럼 경기 중에 세부 전술마저 수시로 바꾸는 괴짜까지는 아니지만 팀에 따라 큰 틀을 바꿀 수 있는 전술가, 맞춤 전술을 짤 수 있는 그런 전술가라고 보는데요. 큰 범주로 3백일 때 첼시, 4백일 때 첼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알론소가 3백을 사용할 때 6번로를 수행하는 미드필더 2명을 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블란치죠. 그럼 빌드업은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이 감독은 3백 시에는 3위 빌드업을 쓰고 윙백들은 좀 더 공격 세션으로 올리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실제로 레버쿠젠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3백을 구성하는 센터백부터 봐야겠죠. 왼쪽 스토퍼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토가 최근에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토하고 코릴로 가도 좋고, 코리를 가운데 스위퍼 자리에 놓는다면 하토 플러스 왼쪽 스토퍼 한 명 보강, 요 정도면 균형이 맞을 겁니다. 방송에서 한번 말한 적 있지만 스위퍼 롤과 다르게 스토퍼는 구하기가 좀 생각보다 쉽습니다. 결국 윙백이 올라가면 측면 지원까지 가야기 때문에 풀백 출신들도 많이 포변하는 자리고요. 대표적으로는 아스필리쿠에트가 있겠네요. 스토퍼 자리를 보는 센터백들이 많습니다. 당장의 레버쿠젠의 탑소바를 노려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재계약을 했다고는 하지만 요새 재계약한다고 안 떠나는 건 아니어가지고 탑소바를 노려볼 수도 있겠고, PL로 본다면 무릴로 같은 자원도 있습니다. 가운데 스위퍼 자리는 지금 코릴이 메인일 텐데 다행히 코릴의 폼이 좋습니다. 큰 부상 이후로 폼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스위퍼 자리는 백업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스위퍼 롤이라는 게 굉장한 이해도를 필요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첼시가 토신을 정리한다고 하면 이 자리도 찾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라면 그런 방법도 있죠. 코릴이 못 나오는 날에는 뽀백을 쓰면 되니까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면 포파나하고 찰로바가 있고, 넓게 보면 마마도 사르나 안셀미노 같은 자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찰로바는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남기는 걸로 보이고요. 저도 백업으로 팀그와 홈그가 다 되는 찰로바는 3백 요원이나 4백 요원이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포파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사실 고주급자인 걸 빼고도 전술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알론소의 레버쿠젠 3백이 어땠냐면 당시 빌드업과 포메이션 구조의 핵심은 그리말도와 오른쪽 스토퍼가 중요했다고 봅니다. 오른쪽 스토퍼는 코스노나 스타니시치, 이 선수들이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요. 저는 이 선수들의 활약을 보면서 알론소가 빌드업 시에는 간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구나, 이 두 포지션의 활용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자, 3백이니까 수비를 할 때는 그리말도와 프림폰까지 내려와서 5백을 조성하겠죠. 그럼 이제 빌드업을 출발을 하면 윙백이 어떻게 위치해 있느냐부터 출발이 됩니다. 왜냐면 3백 요원들은 골키퍼와 후방 빌드업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위치를 보면 프림퐁은 윙어 자리까지 다시 돌아갑니다. 그릴말도는 측면 풀백 자리에 위치해서 뽀백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하는데, 오른쪽 스토퍼도 오른쪽 풀백으로 갑니다. 근데 사실 요즘 3백을 쓰는 감독들은 다 이렇게 빌드업을 하긴 합니다. 그런 다음 그리말도가 공의 위치에 따라 미드필더 지역을 거쳐서 측면으로 나간다든가 페널티 박스로 올라간다면 그에 따라 오른쪽 스토퍼는 3백 요원이 된다든지 미드필더에 남아서 수적 우위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씁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포파나를 다시 보면 부상이 줄어서 이번 시즌 많이 나오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본 이래로 첼시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마레스카 때부터 로세니어까지 변형 3백을 썼을 때 포파나가 저돌적으로 나가서 끊어주고 파이팅 넘치게 수비하는, 예전 말로는 파이터형 센터백, 그런 모습들은 많이 보여줬지만 방금 설명한 역할을 무난하게 해줄 수 있나, 혹은 이런 역할을 잘했느냐 라고 했을 때는 의문점이 좀 듭니다. 비슷한 유형인 찰로바는 남는다고 해도 백업일 것 같고 본인 역시도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알론소 역시 4백과 3백을 활용할 수 있지만 포파나는 주급도 높고 주전주로 사용해야 되는 선수가 만약에 전술에 녹아들지 못한다면 포파나를 정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포파나 정리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센터백은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술적으로 센터백은 한두 명 정도, 많으면 3명까지는 보강하겠구나. 이 3명이라는 거는 주전급들 2명에 백업 1명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윙백을 봐야 되는데요.
뭐 그리말도 얘기를 했으니까 왼쪽 윙백부터 보겠습니다. 알론소가 선임되고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쿠쿠레아를 지켜달라, 엔조를 지켜달라. 전 이게 맞다면 쿠쿠레아를 그리말도처럼 쓰고 싶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론소를 전체적으로 알아보면 레알 마드리드 2군을 이끌 때부터 레버쿠젠 때까지 3백에서 윙백은 인버티드 풀백을 쓰기도 하고 클래식하게 올리는 역할도 다 썼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마레스카 시절이 가장 유사하다는 얘기인데, 쿠쿠레아는 이거에 대해서는 아예 문제가 없었던 자원이기 때문에 그냥 쿠쿠레아가 다시 이 역할을 맡아주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 어떤 경기에서 그리말도 같은 공격력이 필요하다, 정말 골을 많이 넣고 도움도 많이 했는데 만약에 그런 공격력만 필요로 하는 경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렇다면 네투나 전 의외로 하토도 추천을 합니다. 하토가 첼시에 와서 공격하는 거 보면 꽤 공격로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전 알론소를 한번 보죠. 이 알론소 말고 이 알론소요. 윙백이 공격력 좋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결국 침투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변칙적으로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수비 타이밍만 잘 잡아주면 이 수비수들, 상대 수비가 막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선 자원들이야 맨마킹도 붙고 수비 블럭을 항상 상대해야 된다는 게 있지만 후방에서 올라오는 윙백은 좀 더 자유롭거든요. 아무튼 왼쪽 윙백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는다. 문제는 오른쪽 윙백인데 제가 이라올라를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이 포지션 때문입니다.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술을 따져보기도 전에 부상이 너무 많은 자원들입니다. 알론소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인버티드를 쓸 수 있는 감독이지만 레버쿠젠만 놓고 보면 프림퐁보단 그리말도가 그 역할을 많이 맡았고, 마레스카 시절 첼시만 봐도 제임스가 나온다고 쿠쿠레아가 전진을 해서 공격을 하고 제임스가 인버티드를 쓰진 않았거든요. 뭐 구스토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의 핵심 자원이 되려면 이렇게 기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스토가 잘 되는 날은 패스나 크로스 정말 잘 돼요. 어떨 때는 쿠쿠레아보다 더 공격적이니까 윙백으로서 더 합격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가도 어느 날은 정말 형편없는, 뭐 예를 들어 포체티노 시절에 디사시 풀백 보는 것 같거든요. 그냥 언밸런스합니다. 그래서 구스토를 이 역할을 시키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담백하게 프림퐁처럼 공격적으로 올리고 공격이 좀 돌아갈 수 있게끔 쿠쿠레아가 빌드업에 관여를 하면 구스토는 오른쪽 측면 자원하고 호흡을 맞추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임스는 문제가 없죠. 아주 공격적인 윙백으로 쓴다 그래도 굉장히 좋은 자원이고, 인버티드로 넣는다 그래도 뭐 미드필더에서도 뛰었고 요번 맨시티 전에서도 미드필더로 뛰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버티드에 문제가 없고 크로스나 패스, 수비까지 정말 양질의 퀄리티를 제공할 수 있지만 문제는 부상이죠. 제임스가 최근에 그래도 좀 덜 다친다곤 하지만 여전히 아껴 써야 되는 자원이고, 못지않게 구스토도 잔부상이 많습니다. 만약에 부상만 아니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그냥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유럽 최강이죠. 한 명이 퇴장당했던 아스날전, 그때 제임스의 무쌍을 기억하시나요? 미드필더 지역까지 들어와서 측면으로 나가서 양질의 크로스 올려주고 수비해주고 패스 연계해주고 거의 완벽했지 않습니까? 전술적으로만 놓고 봐도 쿠쿠레아 제임스 라인은 어떤 방식으로 쓰든 유럽 내에서도 최강 라인이라고 자부합니다. 비대칭 전력으로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인버티드로 써도 좋고 둘 다 뽀백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역할에서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알론소 본인이 직접 말한 것처럼 본인의 전술은 펩의 영향이 크다는 게 전술적으로도 보입니다. 펩의 영향을 받았으면서 3백을 지휘한 첼시 감독, 누가 가장 유사할까요 최근에? 맞습니다. 마레스카가 가장 유사합니다. 물론 알론소도 세밀한 부분에선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투볼란치를 미드필더에 두고 윙백 자원 중에 하나는 인버티드 풀백을 해주고 윙 자원들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출발하는, 그래서 미드필더에서 수적으로 부족한 거를 채워나갈 겁니다. 팔라시오스와 자카를 두고 비르츠하고 호프만, 그리말도, 프림퐁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었죠. 하지만 변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론소가 이걸 어떻게 구상을 가져갈까? 그 고민이 있거든요. 이유는 크게 세 개인데 이런 전술에는 비르츠 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레스카는 엔조를 그런 식으로 썼죠. 파머와 엔조를 그렇게 썼는데 근데 여기서 파머가 영폼이 안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 그 파머의 그 반박자 빠르던 패스, 그리고 타이밍이 나오면 바로 때리던 그런 모습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게 장담을 못 하겠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보강이 안 된다면 이런 전술에서는 엔카라가 여전히 밸런스가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라비아가 건강치를 못하다 보니까 이 미드필더 구성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 알론소가 왜 더볼란치 6번 롤에 미드필더 2명을 두고 싶어 하냐면요, 이게 3백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술적으로 보면 3백은 빌드업을 시작하면서 앞 공간을 좀 비워놓게 됩니다. 뽀백과 달리 윙어를 두지 않거나 미드필더를 두지 않아서
수비 자원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최전방 공격수나 중앙 공격 자원들은 후방까지 많이 내려오기에는 버겁습니다. 너무 후방에 숫자를 많이 두다 보면 전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명의 미드필더와 수비수들이 잘 후방 빌드업을 만들어주면서 빌드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마레스카 같은 경우에는 라비아도 활용이 안 되고 에스고도 활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쿠쿠레아 인버티드를 정말 적극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뭐 쿠쿠레아 인버티드를 다시 시작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미드필더를 보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공격으로 넘어가 보죠. 저는 근데 지금 이 선이 반 이상 나가도 된다고 봅니다. 정말 극단적으로는 이스테방하고 파머 요 둘만 남아도 되거든요. 앞서 말한 대로 레버쿠젠에서는 비르츠, 호프만 정도가 중용을 받았는데요. 이제 그리말도가 인버티드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왼쪽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고 미드필더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가 그리말도가 많이 올라오면 그때 측면으로 나가서 그리말도하고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춰주고 언더래핑으로 측면으로 나가면 본인은 다시 중앙 쪽으로 들어오는 식이었는데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이게 가르나초 네투가 가능할까요? 그나마 네투는 지난 시즌 마레스카 체제에서 뭐 플럼전에 멋진 골도 있었고 그 경기에서 보여준 거 혹은 뭐 사우스햄튼전이나 이럴 때 몇 번 보여준 적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르나초는 진짜 안 된다는 걸 아실 거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나초 같은 경우에는 뒤에 뽀백도 알아볼 거고요. 일단 3백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기튼스가 남았는데 평가를 못합니다. 기튼스는 이번 시즌 제대로 뛰질 않았습니다. 너무도 적은 출전 시간 때문에 첼시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다만 뭐 돌문 시절의 온도볼이나 뭐 드리블 치는 모습들을 보면 가르나초보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미 성향도 강하고 측면 자원도 되는 건 파머, 이스테방이 단데요. 이 두 명은 또 부상 문제가 있습니다. 파머는 사타구니 문제라서 이게 고질병이 될 수 있고 이스테방은 당장 월드컵을 가니 많이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술적으로 센터백과 더불어서 좌잉 보강이 첼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적사가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최전방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뭐 보니페이스 역할? 이거 주앙 페드로가 훨씬 잘할 수 있고요. 득점력도 첼시에서 좋아졌는데 이번 시즌 최악의 지원을 받았다는 걸 감안하면 주패는 대단한 레이스가 맞습니다. 거기에 뭐 백업으로 델랍, 에메가, 기우, 뭐 잭슨의 유무도 있고요. 자, 뽀백은 좀 더 빨리 보겠습니다. 자, 포지션부터 보면 이렇게 될 텐데요. 이 뽀백볼을 하면서 밸런스를 잡아주고 윙백들이 좀 더 안으로 들어와 주거나 한 명이 최전방으로 올라가 주면서 변형 3백을 쓰는데 3-5-2 느낌을 내준다든지 그게 아니라면 4-4-2 느낌도 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보면 좀 이런 형태더라고요. 한쪽이 좀 내려와져 있고 한쪽이 좀 더 올라가 있는 형태인데요. 뽀백을 주력으로 쓸 거라면 좌잉 선수는 온더볼도 되고 어느 정도 수비 이해도도 높은 선수를 데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도볼 좋은 선수들이 조금씩 링크가 나고 있거든요. 다만 저는 뽀백이 주력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되면 정리가 더 관건입니다. 최전방 숫자도 좀 줄여야 될 거고요. 센터백도 최소 2-3명은 나가줘야 될 것 같고 미드필더도 뭐 산투스나 이런 자원을 안 쓸 거라면 정리 후에 영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크게 보강도 필요 없고 크게 나가는 자원도 없는 3백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기대되는 점과 걱정되는 점을 보겠습니다. 기대되는 점은 앞서 말한 대로 유연한 감독이고 이제까지 레버쿠젠 경기나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보니까 대응이 빠르거나 선수를 변칙적으로 써가지고 경기를 잡는 10년 전 무리뉴나 몇 년 전 투엘 감독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상대에 따른 맞춤 전술도 잘 짜고 토너먼트 준비도 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기대가 되고요. 쭉 설명을 드린 대로 은근 첼시 스쿼드가 알론소랑 잘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팀의 리더가 없어서 어린 선수들이 조금 멘탈적으로 배회하고 있는데요.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감독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걱정되는 점은 3백에서 2선은 어떻게 구성될까? 미드필더는 어떻게 구성될까? 여름 이적 시장에 따라서 알론소의 전술이 연착륙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긴 시간 헤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걱정이 좀 있고요. 지금도 3백이 좋다, 4백이 좋다 해서 어떤 포지션은 3백이 낫기도 하고 4백이 낫기도 하니까 이런 걸 프리시즌 내로 빨리 정리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있고 프리미어 리그를 처음 해보다 보니까 그 걱정도 역시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로 할 때와 감독으로 할 때는 다른 거니까요. 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론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알론소 경기 위주로 뭐 레버쿠젠이나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보면서 이 감독이 첼시에 오게 되면 어떨까? 그거 위주로 선수들과 함께 봤는데요. 그래서 덕분에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원했던 감독이 왔고 그 감독이 첼시에서 어떨까 막 이렇게 고민하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고 재밌게 짰던 것 같습니다. 뭐 부족한 부분이나 뭐 여러분들이 좀 더 첨언하고 싶은 얘기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그 의견을 보고 좀 더 영상 만드는데 퀄리티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